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이었죠. 이종호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김건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였죠. 예. 자, 이종호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이 됐죠. 근데 1차 주포인 이정필로부터 내가 너 재판 잘 받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가 뭐 횡령이나 무슨 뭐 경제사범으로서 잡혀간 게 아니고 이정필한테 돈 받은 걸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예요. 결국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와 같은 법적인 조언을 하거나 그걸 대가로 해갖고 돈을 받아 챙기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변호사들이 만든 법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면서 굉장히 처벌 조항이 강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은, 이종호는 저것도 아니잖아. 변호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8천만 원을 주고, 재판을 내가 잘 받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거든. 그래서 난 이종호의 심리가 이해가 돼요. 사법농단이야, 이거는. 이제 원래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이기 때문에 김건희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데 김건희가 수수료도 안 주고 그리고 돈을 벌면 버는 대로 다 갖고 가고 혹시라도 돈을 잃으면 지랄 연병을 해서 지 돈으로 메꿔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종호는 이 가족 같은 관계라고 하는데 이 가족 같은 관계에서 어떻게 자기 생활비를 마련할 수가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김건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와 동업을 하는데 중요한 건 돈은 김건희 일가만 벌고 동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김건희와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따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불법 어떤 거래 내지는 이런 그 재판 거래 같은 것들을 부탁을 해갖고 여사님 돈은 네가 다 본 거는 주가 조작하고 네가 다 가지세요. 대신에 요거 한 건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건이는 그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성렬이한테 지금 정호 오빠가 이거 관련된 거 이거 처리해 달래 그러면 네 그러고 마님 그러고 걔가 처리해주면 거기서 생기는 수익 갖고 먹고 산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똑같아.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비용 원래 3억 7천 줘야 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공천으로 퉁치고. 그러니까 얘네들 김건희 일가는 일단 돈은 한 푼도 쓰기 싫어. 그렇지. 한 푼도 쓰기 싫고 대신에 그런 것들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재판이나 검찰 조사나 이런 걸로 무마를 그렇죠. 시켜주고. 다 무마시켜주고 공천을 준다거나 그런 걸로 무마시켜주고 대신에 그 사람들은 김건희와의 또는 윤석열과의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먹고 사는 거지. 건진도 그래서 대기업 쫓아다니면서 돈 내놔라 이거 하니까 윤석열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건진 주의보 내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종호가 내가 이거 봐줄게라고 할 때 이정필이가 네가 뭔데? 그리고 안 주면 이 거래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필이한테 별별 얘기를 다 했을 거야. 그렇지. 무슨 회장은 내가 이런 일 있었는데 얼마 받고 빼줬다. 누구는 이렇게 해갖고 내가 빼줬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아니지 김 여사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김 여사가 빼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8천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또 8천이라 그러니까 또 20%가 빠지는 느낌. 네. 나도 그 생각이 나는 그 생각 들어. 왜냐면 1억이면 애매하게. 그렇지. 5천이면 5천이지. 왜 8천이니까? 그럼 그러면 1억을 원래 내놓는데 2천은 또 따로 갈 때가 있어. 이거 20%의 법칙. 이게 또 해갖고 8천에 이걸 봐주기로 한 게 아닌가. 20% 법칙 여기서 나오네. 또. 그런데 이제 이 구속된 이종호 씨는 아시죠? 삼부토건 요거 삼부 체크하고 그다음에 최상병 로비 사건에서도 핵심 의혹 인사거든요. 그 우리 사람 하나 경찰에 하나 심어놔야지 그러면서 경찰 인사에까지 관여를 하려고 했었죠. 이 사람이 김건희가 출석하기 직전 하루 전날에 구속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도 아 이거 잘못하면 나도 꼴인 되는구나 이 생각하고 오늘 왔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숙소를 제공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그 구속영장을 치는데 어느 정도의 빌드업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오늘 잠자리가 바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권익위에서 그 부패방지국장이 자살한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분 관련한 유서가 이제야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는데 역시나 김건희 가방이 아주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2023년 8월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사망 직전까지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권익위 종결 처리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고스란히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하잖아. 가방건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했던 직원들 이름이 이제 직접 거명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양심적인 가책이라든지 모멸감을 심하게 느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굉장히 자기 어떤 그 위치와 어떤 직군에 그러니까 그 권익위 안에서의 국장으로서의 직무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것 같아요. 부패 방지에 바친 한평생이 부정당했다.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가 가방 하나 받아가지고 애꿎은 공무원이 하나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가방을 쿨하게 인정하고, 내가 이거 처벌받겠다, 돌려주겠다라고 죄가만 인정하면 그게 그렇게 감옥 가야 될 만큼 큰 죄는 아닐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300짜리였으니까. 근데 애들 풀어가지고 압박을 한 거 아니야, 결국에.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든 거잖아요. 김건희랑 이 연관이 되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금도 양보를 안 했던 거예요. 최소한 권익위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경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에 수사 받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처벌 받아라라고 했으면 300만 원짜리 백 받았다고 그걸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든지 김건희가 구속될 만한 사유는 아니었을까라는 거야. 그냥 그렇지.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아갖고 그거 받았네요. 내가 그거 아니 근데 그 반환하도록 할게요 하면 끝날 일이었다고. 끝날 일은 아니었죠. 왜냐면 대통령 통일 대통령 그 북한 문제 자기가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걸 받은 다음에 나중에 나온 게 금융위원 하라고 요거 다 터져 나오니까 아마 이게 국정농단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때부터 김건희는. 그래서 애꿎은 사랑, 이게 뭐냐면 권익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뭔가 판결을 내려주면 그게 이제 기소 의견으로 나오거나 또 조사 의견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게 권익위 아니라 바로 검찰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따지면. 권익위를 앞세워 갖고 권익위한테 압력을 넣어서 나는 죄 없는 걸로 해, 문제 없는 걸로 처리해 라고 하는 과정 중에 진짜 평생 동안 신념을 갖고 노력해온 대한민국 공무원 한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버리는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들이 1년 전부터 이미 유족들은 이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 논란의 우려, 말이 논란의 우려지 보복이겠죠. 만약 이 메시지를 깠을 때 그 가족들한테 돌아올 불이익이나 보복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얼마나 해코지했을 거야. 또 만약 이거 그럼 만약 공개했으면 자식들까지 다 쑤셔갖고 했겠죠. 이것들이 꼭 하는 게 가족들을 건들잖아요. 그치. 협박하고 뭐하고 할 때. 그래서 이번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만시지탄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이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김건희는 철저히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